자, 네 번째 이야기 조금 보도록 할까요? 자, 네 번째 이야기는요. 이 경음화 이야기를 조금 한번 해볼까 합니다. 된소리 대기라는 개념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특히나 된소리 대기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에 보여주는 동화마도 대칭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되게 정확하게 알고 계실 필요가 있죠. 말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 개념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죠. 왜냐면 또 옆에도 항상 중요한 부분들이 등장하는데 이런 관형사형 어미 뒤에 경음화라는 이제 이야기들도 등장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관형사의 어미 그리고 이제 어간 받침 이런 개념들 역시도 여러분들이 조금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경음화. 그래서 된소리 되기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자, 된소리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쪽 우리 자음 체계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었죠. 그래서 된소리가 아니었던 것들이 뭐로 바뀌는 현상들을 말해요? 된소리로 바뀌는 현상들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 평음이 일정한 조건에서 경음으로 바뀌는 현상을 우리가 의미를 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받침, 기역, 디귿, 비읍 뒤에 오는 경음화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기역, 디귿, 비읍 같은 경우는 기본음이라는 거 우리 확인하시죠? 그래서 이제 항상 이 문법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첫 번째 기본음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얘도 이제 마찬가지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예시를 보시면 국밥 여기 있는 비읍이 이제 삐읍으로 바뀌는 현상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 있는 지읒이 상지읒으로, 여기 있는 기역이 쌍기역으로 이제 바뀌는 현상들을 우리가 이제 경음화, 된소리 대기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자, 이거를 얘기하기에 앞서서 우리 이제 동화와 된소리 대기를 조금 구별을 먼저 해드릴 텐데, 자, 잠깐 볼게요. 자, 얘네들이 이 경음화라는 이 된소리 대기라는 것 자체가 항상 뭐가 중요하다고 했었죠? 이제 언제 일어나느냐,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서 일어나느냐라는 거를 이제 첫 번째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얘가 기본적으로 자음이 만나는 현상에서 일어납니다. 대표적으로 볼까요? 자, 첫 번째 예시 국밥. 이 단어는 기역과 비읍이 만나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얘를 발음을 해보면 국밥으로 바뀌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기역 그드부니까 전부 하나씩 좀 볼까요? 여기에 받는다, 입는다. 여기 믿지, 춥고. 믿지도 마찬가지죠. 믿지 역시도 디귿과 지읒이 이제 만나기 때문에 이제 믿지 이렇게 발음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춥고도 마찬가지죠. 춥고도 이렇게 비읍과 기역이 만나기 때문에 이렇게 춥고 이렇게 발음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자음과 자음이라면 된소리가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좀 앞에 개념 뒤에서 할 얘기를 조금 땡겨오면 우리가 뭘 또 고민을 해야 되냐면 이제 비음화, 유음화 같은 동화 현상들을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얘네들도 예시를 잠깐 보시면 국물에서 일어납니다. 얘도 기역과 미음이라는 즉 자음과 자음이 만나는 환경에서 일어난다는 게 동일한데 얘 같은 경우는 기역이 이응으로 바뀌어서 국물로 변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왜 그런가 보니까 여기 있는 이 미음 같은 경우는 울림 소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얘의 울림이 이 안 울리는 자음을 영향을 받아서 얘를 울리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울림 소리가 울리지 않는 소리를 울리게 만드는 현상들을 비슷하게 만든다라고 해서 동화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동화 안에 비음화, 유음화 그리고 구개음화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봤을 때 이 된소리 대기와 비음화는 자음과 자음이라는 환경은 같지만 이렇게 얘는 안 울림 소리, 얘는 안 울림 소리가 온다면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고 안 울림 소리,
울림소리가 만났을 때는 동화가 일어나는구나 라는 식으로 정돈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된소리 되기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발음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쌓이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예외적인 환경들이 조금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 예외들이 규칙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걔네들은 문법적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외적인 부분들을 1번, 2번, 3번으로 묶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돼요. 첫 번째가 어간 받침 니은 미음 뒤에 된소리, 리을로 끝나는 한자와 드스즈로 시작하는 한자가 결합할 때 리을 받침 뒤에 된소리, 관형사형 전성어미 뒤에 된소리, 이 세 가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것도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안울림과 안울림이 이렇게 되는 건 알겠어. 자, 그런데 원래는 어떤 느낌으로 접근을 해야 돼? 원래는 이 울림과 안울림이 만나면 뭔가 동화의 느낌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는데 된소리가 되는 예외적인 조건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첫 번째, 어간이 니은 미음으로 끝나고 뒤에 오는 된소리가 되는 경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시 한번 볼까요? 안다가 안따로 발음되는 경우, 그죠? 그리고 우리 심다가 심따로 발음되는 경우들을 대표적인 예시로 이제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뭔 개념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요 어간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조금 끄집어낼 필요가 있겠네요. 자, 이 어간이라는 개념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느냐? 단어라는 개념부터 좀 시작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이 형태소까지 우리가 이끌어냈단 말이에요. 이 형태소들이 이제 모여서 그 다음에 등장을 하는 게 바로 단어라는 개념입니다. 자, 이제 형태소가 하나 이상 모여서, 그러니까 형태소는 단어일 수도 있는데 하나 이상 모여서 만드는 것들을 단어라고 하는데, 얘는 이제 뜻을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플러스 어떤 개념이 붙다면 자립할 수 있는 최소단이라는 개념이 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풋사과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풋은 단독으로 쓰이지 못한다라는 거죠. 사과는 이제 단독으로 쓰인단 말이지. 그래서 이 사과는 단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하지만 풋은 단어라고 하지 않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접사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등장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묶어서 새로운 단어라고 얘기를 하면서 얘를 이제 파생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뭐 이거는 형태소 하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형태론을 하면서.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뜻을 갖게 되는 것들을 이제 단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단어들을 이제 종류를 나눕니다. 얘네들이 우리가 쓸 때의 그런 상황, 그리고 주로 어디에 쓰이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름과 그룹을 이제 지어주게 되는데, 그 중에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어들인 동사, 먹다, 그죠? 자다 이런 식으로. 그다음 상태를 나타내는 멋있다, 예쁘다, 착하다 이런 형용사라는 단어들을 묶어서 용언이라고 이름을 붙여줍니다. 왜 얘네들을 묶었을까요? 이 동사와 형용사는 우리가 문장을 만드는 데 있어서 마지막 자리에 오는 서술어, 나는 밥을 먹다, 그녀는 너무 예쁘다, 주로 마지막에 오는 서술어 부분에 항상 같이 등장하기 때문에 용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얘네들이 다른 단어와는 다르게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이 있는데 바로 가변어라는 거예요. 자, 사과라는 단어는 얘가 문장 성분이 어디로 가든 상관이 없어요. 사과가 하면 주어고요. 사과를 하면 목적어고요. 사과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서술어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과가 변하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옆에 붙는 조사에 따라서 그 역할이 달라지는 것 뿐이지 사과라는 단어 자체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동사와 형용사 같은 경우는 그 단어의 모습이 바뀐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대표적으로 먹다가 있습니다. 얘를 활용을 해보면 먹고, 먹는, 먹으니,
이런 식으로 변하지 않는 부분과 뒤쪽에 붙어서 변하면서 문법적인 체계들을 바꿔주는 어미로 이루어진 변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변하지 않는 부분을 어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뒤에 있는 부분을 어미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변화하는 요 양상들을 바로 용언의 활용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 바로 어간이라는 지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동사와 형용사에서만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고, 반드시 예쁘다, 예쁘고, 예쁜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되는 이 지점에서 나오는 개념이구나 라는 이미지를 좀 챙겨가실 필요가 있겠네요. 돌아와 볼까요? 돌아와 보면 그래서 이제 조금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안에서 앉다, 심다의 이 심은요, 이 된소리가 되는 어간의 환경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상 뭘 조심해야 된다. 자, 우리 신발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제 니은과 비읍이 만났어요. 그럼 얘도 신발 이렇게 발음이 돼야 돼도 괜찮아 보여요. 왜? 얘도 뭐니까? 얘도 니은이었으니까, 그죠? 하지만 얘만 되고 얘는 되지 않는 이유가 뭐다? 얘는 뭐가 아니기 때문에, 어간이라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이 어간이라는 이미지, 그리고 일어나는 환경 중에 옵션 중에 하나라는 걸 이제 챙겨가시는 게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바로 부분이죠. 리을로 끝나는 한자와 디귿, 시귿, 디귿, 지읒으로 시작하는 한자가 결합할 때 리을 받침 뒤에 경음화라는 이야기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좀 정리를 하면 한자, 잠시만요. 한자와 한자가 만날 때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이제 갈등이라는 단어. 그죠? 뭐 본문의 일문을 한번 볼까요? 발달, 질서, 질서, 발달 전부 다 한자와 한자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여기 앞에 뭐의 공통점이 보여요? 리을로 시작한다라는 공통점을 보입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리을로 이제 시작을 해야 되고, 얘를 발음을 해보면 갈등, 그죠? 질서, 그죠? 발달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자와 한자가 만났을 때는 괜찮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도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얘가 바로 이 제일 어려운 관형사형 어미 리을 뒤에 경음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뽑아서까지 이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형사형 어미는 뒤로 경음하는 명사가 주로 의존명사가 이어질 때 일어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고, 그 예시로서 할 것을 이라고 발음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시를 땡겨볼까요? 관형사형 전성 어미 뒤에 오는 된소리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예문으로서 할 것을 보여주고, 할 것, 근데 연음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간신히 이 어간이라는 개념을 넘어왔는데 도대체 얘가 뭘까?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실 필요가 있겠죠. 관형사형을 만드는, 성질을 바꿔주는 어미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로서 여기 있는 리을이 그 관형사형 전성어미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관형사형 전성어미도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 했었던 이 뒤쪽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어미를 어디선가 봤나 했더니 바로 이 지점이었던 거예요. 바로 이 지점. 동사와 형용사가
가변성을 갖고 있는데 먹다, 먹고, 먹는, 먹으니 이것처럼 활용하는 이 뒤쪽 부분을 어미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근데 이 어미를 이제 잔잔히 살펴보니까 역할들이 조금 눈에 보여요. 자, 먹다 같은 경우는 얘를 뭘 해주죠? 문장을 종결을 해줍니다. 그죠? 그다음에 먹고나 먹으니 같은 경우는 뭘 해줍니까? 문장과 문장을 연결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여기 있는 이 먹는 있죠? 얘가 무슨 역할을 하는가를 살펴보시면 얘는 전성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조금 더 보죠. 자, 어미는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하나가 선어말어미라는 개념이 나오고요. 또 하나가 어말어미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자, 선어말어미는 말의 끝에 앞에 있다라는 이미지로서 이제 사용이 되는데 예시를 보여드리면 먹다가 있는데 이 다라는 어미 앞에 엇이라는 어미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런 순간 뭐가 만들어지죠? 과거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자, 주와 다가 있어요. 주, 다 사이에 시가 들어갑니다. 이런 뭐가 되죠? 높임을 말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선어말 어미는 우리 문법상에서 크게 두 가지 시제를 표현하거나 그다음 높임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것들을 선어말 어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 맨 마지막 단어에 있는 얘네들을 말의 끝이라고 해서 어말 어미라고 얘기를 하죠. 이 어말 어미는 크게 또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가 아까 전처럼 먹다처럼 종결을 해주는 종결어미, 그리고 먹고처럼 이어주는 연결어미,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배울 그리고 여러분들을 수능날까지 내내 괴롭힐 성질을 바꿔주는 전성어미로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전성어미가 뭘지를 조금 살펴보면 펼쳐볼까요? 자, 기본적으로 동사와 형사는 왜 묶였다고 했죠? 기본적으로 서술어라는 자리에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이제 주어와 목적어 그리고 서술어 이런 식의 이 자리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얘네들을 철수가 밥을 먹다 이런 식으로 단어들 명사, 조사, 명사, 조사, 동사 이런 식으로 단어들을 배치해 가면서 문장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동사와 형사는 주로 어디에 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먹다에 쓴다라는 걸, 서술어에 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네들의 성질은 서술어 자리에 오는 걸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뒤쪽에서 나오겠지만 문장을 안기고 싶을 때가 있어요. 뭔가를 꾸며주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문장을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합니다. 철수가 먹은 밥은 맛있다.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철수가 밥을 먹다와 밥은 맛있다라는 문장을 합쳐준 문장이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실 부분은 바로 이 지점이라는 거예요. 자, 다라는 종결어미 대신에 뭘 쓰고 있어요? 은이라는 또 다른 어미를 쓰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얘가 얘로 바뀌는 순간 얘는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는 거지. 철수가 무엇을 하고 있다는 서술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있는 이 밥이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명사를 꾸며주는 문장 성분을 관형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뭐 뒤쪽에서 좀 더 하겠지만 그래서 원래는 서술어에 쓰던 아이들을 어디로 땡겨 쓰고 있어요? 관형어 자리로 땡겨 쓰고 있죠. 그래서 문장 성분을 바꿔준다 라고 해서 전성어미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특히나 관형사형 전성어미 같은 경우는요 되게 독특하게도 시제를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지 않은데 딱 보면 한국인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먹은, 먹는, 먹을, 먹던 이 네 패턴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회상을 나타내는 과거 이렇게 네 가지 패턴만 가지고 있다는 거 생각을 하시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이게 전성어미라는 개념으로서 자, 다시 볼까요? 자, 원래 얘의 이미지는 뭐였냐는 거지. 얘의 원형은 하나였을 거예요. 근데 이 다 대신에 뭘 붙여준 걸까요? 바로 을, 먹을처럼
하지만 여기는 모음을 끝났기 때문에 을 붙여줬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것을 꾸며주는 바로 이 자리가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관형어 자리가 돼버린 거죠. 요렇게. 그래서 먹을 한번 예물 봤을 때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다가 요게 리을이 되고 컷이 됐을 때 이제 울림소리와 안 울림소리이기는 하지만 얘 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인들이 자꾸 어떻게 발음을 한다? 할 것을, 있을 것을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기 때문에 얘를 어디에 넣어준다? 된소리 되기로 넣어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렵죠.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문장에서도 뽑아서 여기 중요해요 라고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로 명사, 주로 의존 명사. 뒤쪽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단어들은 자립할 수 있는 최소 단위라고 했었죠. 그런데 명사 중에서는요 혼자 못 쓰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컷, 이런 식으로는 못 쓰겠죠. 그다음에 뭐 한 자루가 있다. 이런 식으로 못 쓴단 말이에요. 반드시 앞에 할 것을. 혹은 뭐 한 자루 이런 식으로 관형어 자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의존해야 되는 명사라고 해서 의존 명사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뭐 이것보다는 이것도 이제 뒤쪽에서는 중요하게 다뤄지겠지만 일단 오늘 우리가 초점해야 되는 부분들은 뭐다? 기본적으로 뭐다? 안 울림 소리와 안 울림 소리가 만났을 때 뒤쪽이 된소리가 되는 걸 경음화, 된소리 되기라고 이야기를 한다. 하지만 우리가 울림 소리와 안 울림 소리가 만났을 때 원래는 동화가 돼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간, 니은, 미음 뒤에 된소리, 한자음, 리을 뒤에 오는 된소리, 그리고 관형사형, 전성어미 뒤에 오는 된소리에서는 얘네들을 된소리 되기로 인정을 한다. 이런 식의 생각을 정리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를 암기하는 게 너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셔야 되는데 자, 길가라는 단어가 있어요. 얘를 발음해 보면요. 길가라고 발음을 합니다. 자, 누가 봐도 이거는 뭐처럼 보여요? 뒤가 기억에서 뭐가 바뀌었어? 기억으로 바뀌었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된소리 되기 교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얘는 우리 학교 문법에서는 얘를 뭐라고 부릅니까? 첨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대체 왜요? 근데 길 플러스 가 했을 때 여기 이제 시옷이 약간 있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이 시옷 현상 때문에 얘가 된소리로 덧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얘는 첨가에 우리가 배우게 되는 예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도대체 얘와 얘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선생님이 될 수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암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즉 얘를 제외한 나머지는 뭐다? 다 된소리 되기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얘가 아닌 이유는 뭘까요? 얘는 첫 번째 뭐도 아니에요? 어간도 아니에요. 두 번째 뭐도 아니에요? 한자도 아닙니다. 그리고 뭐도 아니에요? 관형사형, 전성어미도 아니죠. 어간과 전성어미가 이제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사나 형용사가 돼야 되는데 얘는 그냥 대놓고 명사죠. 그죠? 그리고 길 로자이기 때문에 물 숫자처럼 여기 앞은 한자 우리말이고요. 이쪽 부분이 이제 한자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얘는 순 우리말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안울음소리도 아니고 어간도 아니고 한자도 아니고 관형사형 전성어미도 아니기 때문에 얘는 뭐로 판단을 한다? 된소리 되기로 판단하지 않는다가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문제, 이런 난이도 있는 문제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첨가와 교체를 이겨내기 위해서라도 여기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뭐와 함께요? 예문과 함께요. 된소리 대기에서 문제가 나온다면 바로 여기 부분입니다. 내신도 마찬가지고요. 수능도 나옵니다. 결국은 이제 어디를 암기하고 어디를 그냥 인지를 하고 있느냐의 영역인데요. 여기는 암기의 영역이에요. 암기의 영역. 그래서 오늘은 이 된소리 대기 이 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음화의 차이점도 간략하게 조금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원칙적인 부분에서 이제 차이점까지도 조금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뒤에서도 계속 할 거겠지만 이 어간이라는 개념, 어미라는 개념, 용언의 활용이라는 개념까지도 우리 같이 좀 봤네요. 그래서 잘 기억하고 계시다가
계속 나오는 이런 문법적 용어를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네 번째, 이 경우마 된소리 대기에서는 이 정도로 정리를